뭐 법화 이용이 큰 문제가 아니다. 네. 김우겸 의원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본인의 공천이 달린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뭐 100몇 원, 뭐 1000 몇백 원 이거 이제 가지고 가서도 유죄 처분을 받고 해고되기도 하는데 네. 공직자가 김동연 지사 왈 최대 100건 네. 이 정도 유용 혐의라면 법의 원단을 받아야죠. 자, 민주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이제 보선 승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제 네.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때문에 이제 재판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 리스크 총선까지 요 그림대로 그냥 계속 흘러간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런 덕담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아, 네. 홍익표 당대표 이제 원내대표? 원내대표로 네. 바뀌고 나서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긴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강서 구청 보선에서 이기고, 승리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 뭐 이런 네.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보들이 과거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좀 뭐랄까요? 뭐 지각 있는 인사들이 무슨 말씀 지적을 했냐면 당과 민심이 점점 분리되고 있다. 당과 민심의 분리에 따라 뭐 이번 보궐선거 이전에 네. 지자체 선거, 대통령 선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연달아 패배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당과 민심의 분리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라면 네. 지금은 이재명을 살리느냐 당을 살리느냐 아하. 이재명을 살리느냐 국민을 살리느냐 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일련의 행보들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올인 작업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후안무치할 정도의 행보들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네. 뭐 이분들이 홍위병들을 연상하는 그와 같은 이제 뭐라 할까요? 친위대마저 조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까먹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단식의 즈음에서 네. 소위 말하는 모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네네. 뭐 민주당 전국혁신회의인가 이분들이 만들어져서 그분 강의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막말 논란에 그렇죠. 네. 예. 이분들이 상당히 전면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 맞습니다. 예, 예, 뭐라 했죠? 그 강의원 그분이 강의원 씨도 나왔고 또 이해찬 전 총리도 네. 뭐 상당히 나와서 그 공식 행보를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인데 나와서 이제 뭐 덕담도 나누고 하던데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저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행보들이 결국은 당을 이재명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이제 지름길이 되지 않나. 결국 이재명을 저는 그래요. 뭐 저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훨씬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그리고 오랜 기간을 활동을 해왔는데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재명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민주당의 명운을 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뭐 전혀 버리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지금 이제 기소돼서 이제 재판 앞두고 있는 것들이 그 총선 전에 이제 1심 선고가 어쨌든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인데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제로에 수렴한다. 이 제로에 수렴하는 건에 그러면 어떤 뭐 검찰의 의지 혹은 1심 판결을 내릴 재판부의 의지, 재판부가 눈치를 봐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내내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안을 본다라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거든요. 정말 웃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간 존경해왔던 제야 뭐 명망가 분마저도 70 가까이 되신 분이 와서 소위 말하는 재판장에서 깽판 부렸거든요. 전 그분이 재판장에서 벌인 행각을 깽판이란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사법방해? 그렇죠. 좋은 말로. 전 그래서 이분들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 전 제로에 수렴한다. 이것은
다시 언급하지만 재판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분들이 재판을 지연할 수단과 방법은 과거 이화영 경기부지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윤미향 씨 그리고 얼마 전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 네네, 이런 분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10가지, 100가지, 20가지 파렴치한 많은 방법들을 네.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망하다. 법원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리 뭐 누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판사가 온다 하더라도 네. 절대 안 될 거다. 아.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묶어서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되는 걸, 아니 저기 기소하면 되는 걸,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해서 우리 망신 주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일리가 좀 있는 얘기는 아닐까요? 저는 이분들 뭐 민주당의 말씀들 하나하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 뭐 합해서 또 기소하면 합해서 기소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네. 잠시 기왕에 유튜브에 오랜만에 나온 김에 저 무슨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해서 네. 이번 국회 그 국정감사 기간에도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근거들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간 주장했던 것에 반대되는 걸 들고 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들고 와서 막 이것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입의 근거다. 개입의 근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오는 걸 보아서 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하에 있는 민주당 하에서는 이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뭐 우리가 이분들의 빈말들 공허한 얘기에 일일이 대답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뭐 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한번 이 3분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 3분? 서울 양평 고속도로 3분 구글에 치시면 장철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종전 노선과 변경 노선에 실질적인 차이가 3분밖에 없는데 무슨 그렇게 경제적 효과가 차이가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기존 노선과 변경 노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어. 그런데 왜 변경해? 뭐 이런 식의 말을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민주당 말은 그냥 내비두자. 이야기하도록 내비두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하는 순간 같이 실없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어제였죠. 이제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국감에서 하나는 그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김혜경 씨의 그 법화 유용 의심 그 관련해서 최대 100건 정도가 나와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그 성함이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만 그분께서 어제 이제 원래 증인 출연을 증인 출석하려다가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 참고인. 참고인. 증인이 그렇죠. 참고인 나오려다가 네. 뭐 취소가 돼서 못 나오고 뭐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좀 약간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근데 또 보면 민주당은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니고 뭐 잡범도 아니고 이런 걸로 뭐 기소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는 좀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 또한 증거가 될 텐데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혜경 법화 유용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제가 또 똑같이 한번 답변 드릴게요. 박주민, 한동훈 법무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지금 이 국정감사 기간에 뭐라고 했냐면 금액이 작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박주민하고 김의겸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 통일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라. 김의겸은 금액이 작다. 이거 이게 금액이 또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김혜경 여사 혹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금액조차 작지도 않습니다. 뭐 건수도 이 100건조차가 아니고 여하튼
민주당은 말을 하려면 적어도 김우겸과 박주민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의 입장만 택하라. 왜 둘 다 택하냐? 이게 뭐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정말 민주당 또 민주당 의원만 나오면 좀 많이 흥분하게 되는데 먼저 입장을 정해달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야, 그러면 너 김경률 박주민 말이 맞다면 김우겸 말이 잘못됐고, 그럼 여하튼 박주민 말이 맞다면 법무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네. 이거는 그런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저희 회계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항상 어떤 사안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따지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법무부에서 핸드폰 요금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요금 네, 이런 네. 거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검사실에서 쓴? 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법무부에서 쓴 핸드폰 요금, 공기청정기 요금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게 특수활동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회계사로서의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개정분류 사항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고, 이건 지금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질적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아니고, 여하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김우겸, 박주민 입장을 통일해서 오고, 그리고 하나 결론은 김우겸, 박주민 둘 다 틀리다. 둘 다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그 김동연 지사가 최대 100건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봐선 그래요. 이게 한 차례 이 대선 직전에도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네. 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이제 상당히 뭐 없는 일처럼 무마하려고 했고, 네. 이 김동연 지사가 말한 게 이후에 김동연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새로이 감사를 시작해서 하는 것인지 별도의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거조차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 어떤 혐의라든가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에 있어서 이게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중에 100개 중에 10개, 100개 중에 5개인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5손가락에 들 수 있는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뭐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그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에 보면 네.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쭉 정액으로 앞에 과일 가게에서 지출한 것도 있고, 말씀하신 이분께서 네. 그 경기도 비서관 네. 이분께서 증언하기를 그것들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유용이었었다. 개인적인 뭐 누구의 제사 제수 음식을 사기 위해서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그랬다, 끊었다. 그랬죠. 뭐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법카 유용이 큰 문제가 아니다. 네. 김우겸 의원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본인의 어떤 공천이 달린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약간 이제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이제 시민단체 근무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만약에 수사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 이러면 요게 약간 어떤 실형은 아니고 어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판단?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게 유죄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놓고서 뭐 굳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버스 기사들은 뭐 100몇 원, 뭐 1000 몇백 원 이거 이제 가지고 가서도 유죄 처분을 받고 해고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건 공직자가 네. 이와 같은 뭐랄까요? 김동연 지사와 최대 100건 네. 이 정도 유용 혐의라면 저는 법의 엄단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네. 약간 민주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넘어왔는데, 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이제 2심 관련해서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거 채택은 또 되지가 않아서 예. 지금 모욕적이다 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요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가분이 사전에 써주셔서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민주당 말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왜 그러냐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안다면 아는 축이라,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것들이 모두 다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다. 그 다음에 유재수 네.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누구입니까? 우리 그 김태우 네. 전 강서구청장 네. 후보와 관련된 사안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어서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이 상식적이라고 보신다는 예,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도 포괄적인 뭐랄까요? 이해 당사자죠. 예, 뭐 이해 쉽게 당사자이자 말하면.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뭐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분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뿐도 아닐 뿐더러 이와 같은 말씀은 맞지 않다. 그리고 뭐 조국이 모욕적이다라고 했는데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의 말씀 참는데 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게 댓글 제가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댓글을 많이 못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계단님 응원해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든 악플을 몰고 다니는데 악플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악플은 근데 저희가 아직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나쁜 말들은 좀 자체적으로 걸러주시는 착하신 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간 지켜봐 주시는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선 이 동아일보사에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 오늘 참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반부까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차분했었는데 민주당 얘기 나오면서 또 급흥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 주신다면 좀 차분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또 약간 좀 시민단체 근무하시고 이런 좀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런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볼 수 있도록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내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